새학기 담임을 맡을 교사가 없어 학급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마저도 교사가 부족해 교장, 교감이 임시 담임을 맡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교사가 없어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정규 수업도 이런 상황이니 보충 수업은 꿈도 꿀 수 없죠.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하던 시간에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냐고요?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7년 앞서 교권 붕괴 이슈가 터졌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벌어질 일일지 모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교사들이 앞장서 교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꿔야 일본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현직 교사 16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권 침해를 해결할 묘책을 찾아봤습니다. 적나라한 교권 침해 현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 클릭해서 1편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바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선입니다. 최근 웹툰 작가 조우민이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 다들 아시나요?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주호민의 아들에게 특수교사가 고약한 행동이라고 발언한 것을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신고한 건데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모호하게 정의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적인 지도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는 아이 깨우기, 위험한 행동 제지하기, 칭찬 등 교사가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든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현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아동학대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애들이 소란을 피워도 소란 피지 마. 칼을 들어도 칼을 들면 안 되지. 정도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조차도 아이가 놀랄 정도로 말하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큐육공팀이 만난 교사들은 현직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건 흔한 일이고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통상 1, 2년 정도 소요되는 송사 과정의 비용과 노력을 교사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당하면 팩트와 상관없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측에선 담임 업무를 즉각 박탈하기도 하고 시도교육청 측에선 직위를 해제시키기까지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이렇듯 아동학대 고소가 만연하다 보니 교사들은 신고가 두려워 문제 학생의 교육 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법이 오히려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아동학대 오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교사들은 아동학대 면책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1년부터 교사보호법을 제정하고 범죄행위 같은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죠. 다만 면책권과 관련해선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학부모, 시민단체는 교사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아동학대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은 이에 대해 교사와 학생, 보호자가 소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동학대 분쟁 조정기구, 공무원을 배치한다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민원을 취합하는 관리자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사들이 공개한 연락처가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자 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시작된 이슈죠. 부모가 아이를 시켜가지고 전화번호 알아오라고 하고 안 알려주면 나쁜 선생님이라 그러고 뭔가 썼을 때 제 개인 SNS에 비공개 계정으로 선생님 병가 쓰고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남겼어요.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개인 번호가 노출이 됐으니까 학생, 학부모 다 아니까. 휴대폰 지금도 다 사용하세요, 쓰는데. 그런 거는 뭐 전혀 도움되지는 않아요. 밤마다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세요. 술주정을 하세요. 꼭 술주정을. 그렇게 본인은 사는 인생 이야기 뭐 이런 거 다 하십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투폰을 지급하고 상담 예약제를 시행하는 것으론 이러한 고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교사가 혼자 악성 민원을 상대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육 상담 외에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 거름 장치를 통해 담임 교사에게 갈 수 있는 민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다른 나라들은 문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디텐션 룸과 딘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딘은 문제아를 지도할 수 있는 특수 교육을 받은 교사인데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담임 교사가 아닌 딘에게 보내져 디텐션 룸에서 지도를 받게 됩니다. 딘은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처벌을 받는 학생은 매일 디텐션 룸으로 등교해 일정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죠. 또한 미국에선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킬 경우 학부모를 즉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학교에 오지 않으면 학교는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죠. 교육 시스템, 학생, 학부모 말고도 교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 책임자들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교권을 회복시킬 대책이 나와도 교육청과 교장, 교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교육청에서 전혀 선생님들을 보호해주지 않다 보니까 한 번 신고가 들어가면 나는 당장 그 교실에서 떠나야 되고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몇 년을 힘을 써야 돼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뭐든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한 8년 전인가 7년 전에 저도 이 소송에 걸렸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이미 들어놨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사실은 진상조사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저한테 계속 사과를 해야 끝난다. 선생님의 앞길이 걱정되고 학교의 명예를 생각해봐라. 사실 그 사과를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요. 민원이 처리가 안 되면 본인들의 승진길이 막히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냥 뭐 허울만 있다고 느껴지는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뭐 아이들 생활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긴 해요, 학기 초에. 근데 전혀 열리거나 하진 않고요. 서희초 사건으로 인해 꾹꾹 참아왔던 교사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각종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구체화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법률은 목소리를 듣는 신용에 불과합니다. 학생을 체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 교사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교권을 강화하면 학생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교사도 학생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요?